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전평가 단기 완성에서 구술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을 보면요 선생님, 저는 문제를 푸는 것은 괜찮아요. 쓰기도 괜찮고 문제 풀기, 문법, 어휘 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말하기는 너무 긴장됩니다. 너무 떨려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저와 같이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는지 같이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모의고사 가장 뒤에 보면 구술 시험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습해 보면 좋을 텐데요. 먼저 1회 구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위에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경우도 있고요, 말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1번 문제로 이것을 얼마나 잘 읽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메이 씨는 명동에 자주 갑니다. 명동에 가려면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명동에는 옷가게와 신발가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파는 옷과 신발은 값이 쌀 뿐만 아니라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명동에는 영화관도 있습니다. 메이 씨는 다음 주에 영화도 볼 겸 쇼핑도 할 겸 해서 명동에 갈 겁니다. 주말에는 영화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화표를 미리 예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소리 내서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다 읽고 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도 이 글을 볼 수 있지만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동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가게, 옷가게, 신발가게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영화표 예매 이야기도 나왔어요. 맞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예매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봅시다. 메이 씨는 어디에 자주 갑니까? 왜 자주 갑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다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어디에 자주 가요? 알 수 있겠죠? 명동에 자주 가죠. 그래서 메이 씨는 명동에 자주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명동에 왜 자주 가요? 그래서 예뻐요. 뭐가 예뻐요? 옷가게, 신발가게예요. 옷과 신발이 예쁩니다. 그리고요, 값이 싸다, 값이 싸고 예쁘다, 값이 쌀 뿐만 아니라 예쁘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메이 씨는 어디에 자주 갑니까? 명동에 자주 갑니다. 왜 자주 갑니까? 왜냐면요, 명동에서 파는 옷, 신발이요, 값이 싸고 예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여기 땡땡 씨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누구 씨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어디에서 쇼핑을 합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메이 씨는 명동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쇼핑을 자주 해요? 저는요, 이대에서 쇼핑을 자주 해요. 홍대에서 쇼핑을 자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대, 홍대 쇼핑을 자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대, 홍대에서 파는 옷, 신발, 모자, 가방은요, 젊은 사람들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와 명동에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남대문, 동대문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갑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가 옷이 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가격, 값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4번, 5번은 좀 다른 문제이고요. 다른 내용의 문제이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 수준이 높은 문제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이번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다만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을 한국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2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워밍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데요. CO2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글로벌 워밍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날씨가 이상해져요.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아주 심각해지면 기후위기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요, 바닷물이 높아져요. 이것을 해수면 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 환경오염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휘, 단어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태풍이 크게 되고요. 비가 많이 와요.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집니다. 이런 것들을요, 자연재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공기가 안 좋아집니다. 공기 오염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말해보세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공기가 오염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가 따뜻해져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요. 해수면 상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후가 이상해집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자, 먼저 정부와 개인을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죠. 쓰레기를 줄인다라는 말을 꼭 해주시고요.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물통, 물병을 사용해야 됩니다. 텀블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됩니다. 가스를 아껴 써야 됩니다. 자, 이 에너지 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수 있겠죠. 전기를 만드는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코-프렌들리 이런 정책이 있겠죠. 한국어로는요, 친환경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에코-프렌들리 친환경 정책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어떤 기업이 친환경적이다, 환경을 생각한다, 그곳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장려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수준이 높은 문제가 4번, 5번에 나오는데요. 예상되는 문제들은 환경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고령화,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저출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의고사의 구술시험입니다. 자, 먼저 위의 글을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어제는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친구가 피자를 아주 좋아해서 저는 친구와 함께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친구와 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예쁜 운동화를 줬습니다. 친구가 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모의고사를 풀 때 얘기를 했죠.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생일 이야기가 나왔죠. 누구 생일이었어요? 내 생일이었습니까? 아니요. 친구의 생일이었죠. 친구의 생일에 무엇을 먹었어요? 피자를 먹었죠. 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선물을 줬습니까? 네. 예쁜 운동화를 선물해 줬어요. 왜요? 왜 운동화를 선물해 줬어요? 친구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쁜 운동화를 선물해 줬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봅시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죠? 어제는 친구의 생일이었고요. 친구와 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고 예쁜 운동화를 선물해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뻤어요.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문제가 없겠네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생일에 대해서 또 생일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땡땡 씨는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왜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물 받고 싶어요? 자, 어떤 생일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없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면 3번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놨다가 전 이거 받고 싶어요. 이걸 주세요. 이렇게 꼭 생각해 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 임준 씨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임준 씨는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왜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자, 임준 씨는요, 목걸이를 선물 받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월 24일에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저는요, 목걸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걸이를 사러 가면 목걸이를 고를 수가 없어요. 예쁜 목걸이가 너무 많아서 뭐 사지? 뭐 사야지 좋을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골라서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걸이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예쁜 목걸이를 했을 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목걸이를 선물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내가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예쁜 목걸이를 선택해서 골라서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해서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5번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수준이 높은 문제예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대학에 많이 가요. 이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학 진학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대학에 왜 많이 갈까요? 이것까지 알아둘게요. 대학에 가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결혼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회 모습이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고요.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열이죠. 교육열이 높아지고 있다. 이 교육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문제가 생깁니다. 사교육비가 사교육을 하는데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이 한국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사교육을 줄여야 됩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첫 번째는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까? 좋은 사람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진짜 좋은 사람, 진짜로 사회에서 필요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좋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가치관이 있는 사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좋은 가치관이 있는 사람인데요.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에 도움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따뜻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교육, 이런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직접적으로 내 생활에 그리고 내 직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과 직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운다. 이것을 배우는 것을 진짜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5번을 정리하면요.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좋은 교육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 가치관이 바른 사람,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우리 생활에, 우리 직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그런 생각들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정부에서 더 좋은 교육 환경,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부와 개인,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를 봅시다. 3회 마지막 모의고사의 구술 시험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문제는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은 집세가 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둡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조용한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줘서 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에 저와 친구들은 함께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있던 집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요, 쌌어요. 그래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나쁜 점은 뭐가 있었죠? 어두웠어요. 시끄러웠어요. 이게 안 좋았죠. 그래서요, 부동산 아저씨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친절한 부동산 아저씨가요, 좋은 집을 소개해 줬습니다. 어떤 집이요? 어둡지 않아요. 밝은 집. 햇빛이 잘 들어온 집. 그리고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한 집. 이런 집을 소개해 줬죠. 그래서 이사를 했고요. 이사를 혼자 했습니까? 아니요. 이사할 때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사가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먹었습니까?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겠네요. 자, 여기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왜 이사를 했습니까? 이사를 왜 했죠? 어둡고 시끄러워서 이사했어요. 어떤 집으로요? 조용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밝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땡땡 씨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역시 임준 씨에게 물어봅시다. 임준 씨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자, 방금 여기서 나온 내용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싸요, 싸요, 이런 얘기는 말해도 되지만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조건들을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요, 햇빛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요, 밝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다른 표현으로 창문이 크다, 창문이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주변이 조용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주변이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술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노래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럼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하철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교통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주변이 조용한 집,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집, 이것도 괜찮고요. 내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내가 회사원,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가까운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요, 임준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임준 씨는 어떤 집을 좋아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저는 요거요. 공원이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은 필요 없고요. 공원이 근처에 있어서 산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가 우리 집에서 창문을 열었는데 큰 창문을 열었는데 이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 이런 경치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요. 전망이 좋다. 전망이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좀 높은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출산이 뭐지? 고령화가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알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저출산 고령화인데 출산부터 알아봅시다. 이 출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다라는 뜻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 적어요. 이것을 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작다, 적다, 줄어들다, 감소하다. 이것을 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적게 낳아요, 안 낳아요, 조금 낳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은 지금 아이를 얼마나 조금 낳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보통 이렇게 2명을 낳으면 2명이 만나서 2명이 낳으니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1명, 더 줄어들어서 지금은 0.84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명이 만나서 0.84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가,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게 낳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인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 감소라는 말을 써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인데 보통 2명이 만나서 아이를 낳을 때 2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1명보다 더 적게 낳습니다. 그래서요. 인구 감소가 되고 이런 인구 감소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령화 현상은 뭘까요? 고령화 현상은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러니까 65세보다 더 많은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를 적게 낳고 젊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기대 수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령화 현상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노인들의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인들이 가난해지고 그런 분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출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혹시 기억하나요? 국민행복카드. 원래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민행복카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요. 출산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육아, 아이를 기를 때,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호할 때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게 되면 돈을 줘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이라는 정책도 있고요.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육아휴직도 할 수 있는데요. 직장을 쉬는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직장을 쉬는데 이 육아휴직을 예전에는 여자가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남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것들을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구술시험 문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